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1월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 일면의 주요 기사는 포항제철소 쾅쾅쾅 새벽 불기둥 포항이 놀랐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 20분께 이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용릉로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날 새벽 발생한 폭발이나 진동은 제철소 인근뿐만 아니라 흥해역 등 포항 지역 여러 곳에서 또 확인이 됐고, 목격자들은 쾅쾅하는 폭발 굉음이 한 대여섯 차례나 이제 발생한 후 연기와 함께 불길이 올랐다라고 했고요. 근로자 한 명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이제 파이넥스 공장은 일반 이제 용광로, 일반 고로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 용광로, 일반 고로 같은 경우에는 제철 원료인 그 석탄을 한번 붓게 됩니다. 부어서 코크스라고 하는 그렇게 단단한 게 완전 수처럼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듯이 석탄을 태워서 아주 단단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석탄을 태워서 코크스화 시키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석탄을 바로 이제 사용하는 성형탄으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코크스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성도 높고 새로운 신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크스하고 일반 성형탄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용광로 안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키고 했을 때 이게 쇠를 녹이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 과정에서도 이 코크스, 불에 태우면서 만든 이 석탄은 이게 그대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통기성이 확보가 돼서 노안의 열들이 고르게 잘 이렇게 전달되는 반면 이 성형탄 같은 경우는 파이넥스 안에 있는 성형탄 같은 경우는 불에 타면서 석탄이 이게 이제 모양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모양이 이제 통기성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풍부에서 열이 바깥에 풍부에서 이제 열풍이 들어가게 되면 바깥은 이제 뜨거운데 반면에 이게 통기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안쪽까지 열이 잘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서 온도 차이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죽을 혹시 이제 끓이실 때 뭐 죽 끓는 현상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뭐 뜨거운 곳은 뭐 이렇게 이런 퍽퍽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은 샘물이 튀어가지고 그 용광로 바깥에 있는 그 노 바깥에 있는 풍구들을 녹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열풍을 불어넣는 풍구를 녹이게 되는데 이 풍구 안에는 이 풍구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가 들어있는데 풍구가 녹으면 이 내각수가 그대로 이제 노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수증기 팽창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사실상 폭발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용광로에 비해서 이런 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에 좀 유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일간경북신문에서 매년 개최하는 소방안전경진대회 올해도 열렸다는 소식이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1등이 연일읍, 2등이 두호동, 3등이 오천읍, 장려 상대동 이렇게 각각 수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 사고가 이제 제철소에서 많이 나고 있어서 4년 사이에 한 8, 9건 화재 사고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불안하다. 지역 환경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일 수요일에는
전국 과대, 지나치게 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 또 시끌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지곡단지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경북도의회 박지하 교육위원장하고 박용선 교육위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곡 비상대책위는 포항제철중학교는 전국 1위의 과대, 지나치게 큰 학교인데 이 포항교육지원청은 2년 전 제철중학교 정원이 초과하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추첨해서 배정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라 하고 촉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위원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지금 현재 효자 쪽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효자 중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학교 만들어질 때까만이라도 좀 더 마저 다 효자 중학교 학생들을 좀 다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반발을 하니까 전 그러면 아예 뭐 제철중학교 지곡단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걸 풀어서 포항시 전역의 학생들이 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곡단지 같은 경우에 뭐 가격도 집값도 최소한 1, 2억 원씩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14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화재, 포스코 논란 시민의 사고도 설명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뭐 화재 사고가 그 대형 화재 사고는 않고 포항 시민들 상당수 이렇게 놀라게 했는데 포스코에서 무슨 설명이나 유감 표명, 사과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삼파인엑스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제 전원에 따르면은 이제 사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6월 말에 그 대규모 개수 작업을 끝내고 장인환 회장이 직접 이제 화입까지 해서 그 가동을 했는데 6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거의 지금 5개월째 제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5일) 금요일에는 기후위기 극복 도시들 공동대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현지 시간 13일 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주최하는 세션에 참석해서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대전환, 포항의 여정을 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간 협력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시들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5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저희 보도 내용은 아니고 타 언론사인데 이제 포항 시민들께서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내용에서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포항 지난 지방선거 때 그 포항시장 공천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당시 그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 김 여사의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만났다는 얘기죠.